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정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여과 6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바쁘신 일정에도 모든 재배사 거두시고 운장에 참석해 주신 국민희망위원회 CUK 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호 위원장님이 끊으시는 우리 국민희망위원회 회의에 앞서 읽으신 내빈 소개,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있기 전에 제가 먼저 우리 강동호 위원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강동호 위원장님은 대한민국 동시 통번역대학원인 서울 외국어 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시고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 5선입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을 거쳐서 윤석열 대통령 선거 선대위 총괄 국민희망위원회 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강동호 위원장님을 여러분 앞에 소개 올리겠습니다. 소개 간부는 지금 소개하신 강동호 위원장님께서 직접 해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강동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행사할 때마다 참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장소가 협소하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오늘은 그저 여기에 알맞게 제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강의 수뇌부 또는 우리 내빈 여러분을 초청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은 상임위원 공문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11개 광역시도위원장 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얼굴 익히고 또 오후에는 좀 소주라도 한잔 하려고 했기 때문에 크게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9월쯤은 아주 2,000명 되는 그런 큰 행사를 제가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나의 순서대로라면 우선 한교안 전 총리께서 오셨습니다. 다음에는 조영 전 원내대표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충환 예예 상임 고문 이제 오늘 특강을 하실 우리 김정기 UN 시티넷 대표님 모셨습니다. 전 상하이 저 뒤에 금천위원장인 강성만 그리고 또 은평당협위원장인 문태성 위원장이 뒤에 계십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부위원장의 윤영호 환경공예 운동중앙회 회장 그리고 최형주 동양대학교 대학원장님 뒤에 계십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성총괄위원장이신 가근희 우리 국민의힘당 전국여성위원회 네, 제가 여기까지 소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이제 우리 최홍우 홍보위원장께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한 분 한 분이 우리 국민희망위원회 지도층뿐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굉장히 희망하는 지도층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한 분씩 소개 올리겠습니다.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낌없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병욱 성북을 강혁현 위원장이십니다. 오셨습니다. 안수아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재범 전 도봉갑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장일 전 우원을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김충선 김대물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황춘자 전 용산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박시연 중량갑 전 당협위원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최창식 전 중성동구 을 당협위원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송주범 서대문 전 당협위원장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김동탁 송파 변 당협위원장님 함께했습니다. 이상욱 당협위원장님 참석하셨는데 지금 부르신 분들은 모두 제3소 회의실에서 지금 정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오신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김진수 광진갑 당협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경기도 최진아 군포시 당협위원장님 오셨죠? 네, 오셨습니다. 다음에 정한식 부천시 위원장님, 권순영 고양시갑 위원장님 자리 함께 계십니다. 잠시 요즘 기다리시면 이혜연 수원시 을현 당협위원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이흥재 부천시 갑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영석 부천시 을 당협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종월 경기도당 여성위원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홍장표 안산시 성록골 당협위원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이기학 안산시 상록구 갑 당협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근기 용인시 정 당협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에는 오병주 화성시을 위원장님도 오셨습니다. 이호선 광명시 갑 당협에서 오셨습니다. 이근기 용인시 정에서 오셨습니다. 심규철 전국 전 국회의원 전 군포시 갑 당협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경순 안양 만월 갑에서 오셨습니다. 다음에 김필려 전 안양 만월 당협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천의 강창규 부평구을 전 당협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용복 남동구을 위원장님, 오성규 계양갑 위원장님, 송영호 서구갑 당협위원장님 모두 자리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입니다. 최정현 국민의힘 부산 중앙위원회 연합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남에서 유인수 위원장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대구에서 김길 부패혁신 총연합회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최미화 경상북도 소통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자훈 한전 경북지사장님도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에 경북에서 강수원 경북도당 상임부위원장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김영수 경북도당 상임부위원장님도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국민희망위원회 이름이 같으신 강동호 울산에서 오신 위원장님도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24대 해병대 사령관 김명환 사령관님도 오셨습니다.
다음에는 충청남도 이창수 국민의힘 천안병당협위원장님이십니다. 보셨죠? 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 웅성주 농협조합장님이 여기 오셨습니다. 대전광역시 양승근 전 대전광역시 의원이십니다. 이분도 오셨습니다. 세종시의 송화영 현재 세종시 방역위원장님이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입니다. 이영애 강원도 배드민턴협회 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미영 국민의힘 강원도당 여성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라북도 당협위원장이신 익산 당협위원장이십니다. 임석상 당협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강천수 언론인 신문사 대표님도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전라남도입니다. 김종우 나주시 당협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용균 순천 예술관장님도 자리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입니다. 박철진 스마트 협동조합 총괄 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창현 호남 당회 중앙위원회 회장님도 자리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오신 박기서 라이온스 총장님이 자리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일아, 또 권영아, 이일이 서울시의 위원장님도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 다 참석하니까 너무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인사 소개를 하도록 하고 아직 소개가 안 되신 분들은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별도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꼭 소개를 해야 되신 분들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에는 어려울 때 원내 대표도 하셨고 또 당을 대표를 하셨던 우리 황교안 대표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격려사 이 축사를 먼저 시간 관계상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 그러면 먼저 국민희망위원회 시국회의를 운영하시는 우리 총괄위원장이십니다. 강동호 위원장이십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을 거쳐서 윤석열 대통령 선거 현대의 총괄 우리 국민희망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동호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원로되십니다. 우리 그 4.19 혁명의 주역이신 민병천 전 4.19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이렇습니다. 우리 상임 고문이십니다. 그리고 묘시마 스님, 이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었습니다만 강성만 금천위원장, 그 다음에 은태성 위원장, 우리 공동위원장이십니다. 아까 소개했어요. 했어요?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국민희망위원회는 2019년 7월에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은 제가 그동안 쭉 관리를 해오면서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 선거대책위원회 공식 조직으로 국민희망위원회가 편입되어서 제가 총괄위원장을 맡아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운동을 하던 그런 시민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가 되고 우리 임무가 끝났지만은 우리 나라가 어렵고 그 다음 또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또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우리가 국민의힘 옆에 또 서 있고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지금 이런 시간을 마련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실적에 여러분들께서 저희 창립 선언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 읽어보시면 저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수 있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국의 17개 강력 시도에 다 지부를 결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253개 시군구 지부 및 우리 직능지부 50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가 한 500개 되는데, 지금 현재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러이러한 취지로 우리가 선거를 대선을 다 마쳤는데, 이렇게 해서 다음에 대한민국을 지키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우리 함께 고생하지 않겠냐고 의사를 물어서 지금 다시 이제 전국에 있는 지부를 구성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300개 지부 중에 170개가 결성이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7만 1,000명인데 내년 총선까지 10만 명 규모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부를 결성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언제든지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할 때 최전선을 쓰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전부 다가 국민의힘 당원이 당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우리가 당이 바로 설 때까지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두고 힘을 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많이 오셔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무사히 시내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또는 많은 국민들이 나라가 이상해졌다, 참 나라가 옛날 나라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지난 좌파 정권 5년 동안 문재인이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서 가장 나쁜 사람으로 지목이 되는 문재인이, 이 사람 때문에 5년 동안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정말 참 눈물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갈등하고 분열하고 또 소리치면서 왜 나라가 이렇게 됐느냐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걱정을 해야 되는데, 국민이 도로 대통령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민주주의 하기가 어려운 그런 한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년 동안 우리가 쌓아온 부채가 총 600조였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5년 동안에 400조가 더 못해져서 1000조가 넘고 올해 말이면 1134조가 된답니다. 1분에 이자가 1억이 날아갑니다. 이 돈이 전부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문재인은 그동안 국정 운영을 하면서 국민 생각, 나라 생각 안 했습니다. 펑펑 막 썼어요. 퇴임을 해서 저쪽 시골 내려갔지 않습니까? 경비를 70명이나 두고 말이죠. 김정일이 했던 풍산께 한 달에 250만 원 그 밥값을 안 준다고 파역을 시켜서 광주에 동굴원에 가 있습니다. 그 개가 지금 하늘을 쳐다보면서 벽을 쳐다보면서 탄식을 하면서 왜 이렇게 괴롭게 나라를 만들고 옛날에 내가 그렇게 모시던 문재인은 어디 갔느냐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대한민국 5,200만을 다 말아먹고 넘겼습니다. 그는 나쁜 놈입니다. 2017년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취임하고 난 다음에 30일 만에 6월 20일 날 제가 6월 10일 날 서울시 이당식에서 제가 문재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문재인은 경희대학교 제 직속 후배입니다. 8년 후배인데 제가 그때는 말을 나왔어요. 요새는 만나지 못하니까 말도 못 놓고 얼굴도 못 보지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적동 보수 우파 주도 세력을 처벌하지 마라. 두 번째는 인위적인 역사 교체를 하지 마라. 세 번째는 좌파 이념 정책을 쓰지 마라. 네 번째는 국민 갈라치게 하지 말고 통합을 시켜라. 그리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자는 이념적으로 우리와는 하는 차이가 나고 공산주의자다. 저 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반해하고 말이죠. 우리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 바로 문재인이다. 나쁜 놈이다. 제가 진짜 그랬어요. 그래도 그 저게 깡패 같은 놈이다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그날 한 300~400명 왔어요. 홍준표 등등 해서 한 국회의원에서 70~80명 왔습니다. 그래서 저 대수롭지 않게 평소에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아니 세상에 오후 5시가 되니까 3시에 회의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강동호 유명한 사람들 했어요. 7시간 검색 3일 1등을 했어요. 세상에 사람 유명해지는 것도 일순간이고 언론의 힘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 언론이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않고 조선TV나 조선일보 외에는 전부 몽탄 정책으로 넘어가서 윤석열이 쪼아대고 대한민국을 나쁘게 얘기하니 태어나지 않아야 만들 그런 정부라고 나라라고 그러니 이게 어떻게 우리 사회가 온전히 갈 수 있으면서 또 대한민국이 제대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추미애한테 고발을 당해가지고 남부지청하고 남부경찰서를 한 서너 달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나마 홍준표 그때 당시 대표가 제가 홍준표 그 당대표 선거할 적에 선대 총괄위원장을 했어요. 봐줘서 그런데 제명을 안 시켰어요. 요새는 당에서 한마디만 하면 징계합니다. 뭐 이 얘기 안 했는데 이 얘기 또 막 하버렸대. 그러면 안 돼. 할 얘기를 하더라도 언론 자기가 언론 터져야지. 나 그거 원해요. 원스톱 체제가 되면 안 돼. 민주주의라는 것은 폭발적으로 싸움도 나고 얘기도 많이 나고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 돼. 이게 뭐해서 민주주의라는 큰 힘을 만드는 거야. 그럼 당이 배고픔인가 뭘 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혼자 싸우고 당대표 혼자 싸우고 여기에 오신 조영 대표 열심히 싸운 나머지는 전부 입 닫고 눈 감아서 그래가지고 무슨 국회를 해? 무슨 대학 투쟁을 하고 무슨 나라를 지켜? 존경하는 강원 동지 여러분, 희망 동지 여러분,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 일어서야 돼요. 벌써? 제발 나라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문재인이 이 사람은 말이야 이상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다 하니 결국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 공산화야!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우리 사회는 말이야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 중이라고. 무슨 전쟁이냐? 자유민주주의를 소화하는 보수 우파 호리니 국민들하고 저쪽에 부산파 세력하고 대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 지금 빨갱이 세상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다가오는 별전쟁이 뭐냐? 내년 총선이야.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대통령 식물이면 식물 대통령 돼요. 그리고 막바로 문재인이가 집권 초기에 했던 그대로 헌법도 고칠게요. 민주적인 기본질서의 자유를 떼버리고 막바로 헌법 고칠 겁니다. 우리가 200석 이상 차지해야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부 제대로 갑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국민희망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전국에 있는 많은 동지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어서고 여러분과 함께 간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정말 할 일이 많아요. 민주당이 뭐냐? 제가 가만 보니 그래요. 민주당 도둑놈의 새끼들하고 사기꾼하고 성범죄자들하고 그 다음에 전국세력 부산파 새끼 모여서 만든 것이 민주당이야. 거기에 따라다니는 놈이 민노총이고 정교조고 언론 좌파고 좌파 올리고 좌파 시민단체고 촛불 세력이야. 이 세력이 1000만 명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아니라 선거 때 보셨잖아요. 이재명이 같은 이 나쁜 놈이 1600 얼마가 우리가 24만 7천 표를 이겼잖아요. 이게 알겠습니다. 지금 공산주의 세력하고 자유민주주의 우파 세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무너져요, 대한민국이. 나는 강동원은 지금 79입니다. 할 일 없어요. 집에 있으려고 하니까 마누라가 당신 말이야 당 차고 똑바로 되면 당 차고 투쟁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결혼한 것 같은데 이래 집에 있지만 나가서 싸우란 말이야. 그래서 국민희망위원회 만든 거야. 야, 내가 아니면 누가 지켜주려니 말이야 아니라는 생각은 안 돼. 천부 일어서야 돼. 돌아본 말이야. 지금 말이야 전국적으로 빨갱이들이 좌파세력이 중동에서 100만인지 1000만인지 간첩이 500만인지 몰라요.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내려가면 금방 적화가 지금 구조적으로 60, 70%는 공산화가 사회주의 체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 말이야 문재인이 5년 동안 집권하는 동안 공급법을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시행령이고 조례고 각 시군구고 조합에 국회에서 만든 거 100만 건이 됩니다.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선거로만 하는 게 아니고 또 혁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법률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시행령 몇 개를 가지고 얼마든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고 집권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모르셨죠?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169명의 이 사람 때문에 집권 여당에서 또는 정부에서 하나도 통과가 안 돼. 전부 갈라치는 나쁜 것만 말이야. 이래서 나라가 되겠냐고. 그래서 강동원은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윤석열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께서 조직 총괄 본부장을 하셨어요. 그 조직에 제가 몸을 담고 있으면서 이 국민희망위원회가 결성되고 오늘까지
전에 내려오기 때문에 조영 대표님, 오늘은 이 자리가 조영 대표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영 대표께서도 진짜 대통령감이야. 당기고 있었는데 카리스마, 정상도 사나이, 가축도 갖췄잖아. 또 한편 대통령 관한대행 계시잖아. 6개월밖에 안 써. 한 번 더 해야 돼. 상이 여자 하라고 해요. 차를 나는 정말 분통이 터진 것이 우리 국현 백안 3명 5명이라고 하는데 못하는 사람들이 한심한 동포들이 봉태야. 봉태 세비타로 형편없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돼. 당도 말이야. 대표 바뀌면 당내생 정권 교체야. 바뀌면 말이야. 새로운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줘야지. 응? 내가 이끌어가는 국민 이 당은 말이야. 이런 방향으로, 이런 생각으로 국민을 위해서 나아가겠다. 당내 힘도 당내 민주주의 하도 지키고 말이야. 또 당원 정도 시키고 빨리하고 정도하는 이념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뭐 하는 거야? 맨날 이 집을 받아가지고 예배라는 습관 그대로 안 돼. 다음 총선에서 이대로만 우리가 져요. 지금 어떻게 되냐?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것도 인민위원회 가서 허락을 얻어야 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여기는 강동호 같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윤석열을 지키고 국민임을 같이 지키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가을에는 진짜 대규모로 큰 우리 모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나가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강동호 국민희망위원회 총괄위원장님께 심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인사 말씀 한 분이 더 계십니다. 상임 고문으로 되시는 김충환 위원장님이신데 이분이 끝나면은 잠시만 부르고 나오세요. 경련 사업 및 축사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정기 박사의 강연이 또 있습니다. 잘 경청을 하셔야만이 내년 총선에서도 이기고 우리 국민의힘의 큰 발전의 획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번 기회에 꼭 잘 경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올라오셨으니까 김충환 위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장님은 국민희망위원회 상임 고문이십니다. 국회 입법정책 최우수 국회의원을 역임하시고 한나라당 원내 대표님도 역임하셨으며 국회 현장의 사무총장이십니다. 우리 국민희망위원회 상임 고문이신 김충환 우리 상임 고문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호 우리 회장님이 워낙 아주 힘있게 또 열변을 주셔서 아주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황교안 대표님도 나와 계시고 조용 대표도 계시는데 또 여러 선배님들이 계시는데 뭐 긴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왜 오늘 인사 말씀하게 됐냐 하면 며칠 전에 우리 강동호 위원장을 만났더니 고문단 회의에 고문단 회장을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고문단 회장을 하겠습니까? 극구 사양을 했는데 그래도 또 조직을 하려고 하면 저한테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고문단 회장을 맡았으니 고문단 회장 자격으로 여기 오신 거에 대해서 환영 인사드리러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회의가 보니까 이제 이게 시국회의라고 돼 있어요. 시국회의. 이 시국회의라고 할 때는 보통 굉장히 거기에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시기에 뭔가 결단을 해야 될 그런 시기라는 뜻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뜻이 뭔가 생각해 봤더니 역시 그 시국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뭐가 심각하냐? 당 지지율이 심각하다 이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당 지지율이 30% 됐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30%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려고 일부러 30%부터 올라가는 거다. 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벌써 1년이 지나도록 계속 30%대 이렇게 있고 올라가도 35% 내려가도 33% 이렇게 되니까 선거가 1년 남았는데 33% 이거 계속 해가지고 이게 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심각합니다. 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현역들이야 당연히 난 되겠지. 또 특히 우리 지지가 많은 경상남북도 또 이쪽에 이 사람들 당연히 당선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수도권, 전라도, 강원도 심각해요. 지금 이 지지도 33%, 35%를 45% 이상으로 올리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줘야 되겠다. 누가 그걸 해주겠는가? 바로 우리 우리 희망위원회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35% 지지율을 45%로 올리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일어서자 하는 뜻이 오늘 아마 시국회의에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사실 여기 민병훈 위원장 계시고 여기 서울시의 위원장이 많이 계시지만 지금 이 지지율을 이대로 유지하면 굉장히 걱정됩니다. 또 당이 뭐라고 했냐, 모든 일은 대통령 얼굴로 한다. 이 정치를 대통령이 얼굴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 뒷받침만 해주는 거다. 대통령의 얼굴이 뭡니까? 대통령 정부 지지율이죠. 국정 지지율이 35%면 나머지 사람들 뒷받침만 해주면 그것이 결국 당의 지지율이 되는 것이고 그 지지율로 서울의 선거가 되겠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나 당의 사람들은 요즘 이상합니다. 왜 당 사람들 그러면 잘하고 있대요. 잘하고 있어. 이만하면 잘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밖에서 보면은 절대 이거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관계한 대표님도 계시고 조영도 계시겠지만 또 다른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45% 올리는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 지지율이 45% 올라가는 순간 우리 표정이 달라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딴 이야기 하지 말고 어쨌든 당 지지율을 지금부터 올리도록 하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당 지지율을 올리는데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아카데미상, 칸상, 무슨 세계 영화제, 주변 영화제 상 받는 것도 그렇고 아주 그냥 레드 카펫 밟고 사진 나오면 좋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영화를 만들어도 흥행에 실패하면 장사 안 되는 거예요. 예술적으로 좋은 영화야. 장사 안 돼. 그럼 제작자는 망하는 겁니다. 제작자 망하면 끝이에요. 우리가 좋은 정책, 좋은 일 많이 해도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그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내년 총선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선거가 우리 기대대로 안 된다.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은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심각해요. 저는 다 겪어봤으니까 이걸 다 겪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부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좋은 정책을 좀 만들어달라. 이거 다 알지. 좋은 정책 만들어야지. 왜 좋은 정책을 못 만듭니까? 장관들이 그렇게 많고 연구소가 그렇게 많고 정권의 여당인데 박사가 그렇게 많고 교수님이 그렇게 많은데 왜 좋은 정책을 못 만드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책임을 전적으로
어쨌든 당 지도부 대통령이 있다. 좋은 정책 만들어라. 두 번째는 좋은 후보를 뽑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시나리오가 있어도 영화 배우를 인기 없는 영화 배우를 내세우면 영화가 흥행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후보가 이 영화 배우가 누구냐면 이거 총선 후보들인데 이 총선 후보를 정말로 그 지역사회에 인기 있는 신망 있는 좋은 일꾼 뽑으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을 여러 번 해도 잘 안 해요. 지난번에 이한구 위원장 있을 때 완전히 그냥 개판 쳤고 지난번에 김용호 위원장 어쨌든 결과적으로 개판 친 거예요. 모두 이한구 김용호 하면 아주 일을 갈고 있어요. 근데 그 짓을 요번에 또 새로 되는 위원장 글쎄 저는 또 반복할 것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정치하는 사람들은 두 번, 세 번 실패하고 또 그 짓을 또 하냐 이거예요. 저는 뭐 이미 정치인데 뭐 솔직히 말해서 정치인데 희망 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이렇게 하면 100번 실패한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관리위원장 뭐라고 선거관리 뭐예요? 후보위원장 똑바로 뽑고 똑바로 좋은 후보, 좋은 배우를 뽑으라. 이거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거 실패하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좋은 관계. 이거 다 쉬운 얘기입니다. 지지층이 다 모여서 그게 선거가 40% 50% 올라가는 건데 지금 우리 당이 하는 일을 보면요.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바보들이 모여가지고 정책을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무슨 얘기, 제가 까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무슨 그 뭐예요, 뭐 무슨 교회 내치기하고 욕하고 이제 잘라요. 그러면 지금 민노총에서 막 들고 서울시를 이제 점령하러 들어오는데 막을 힘이 하나도 없는데 그쪽 다 쳐내버리고 그 다음에 청년들 지지받는 사람도 다 쳐내버리고 또 당 정책 내놓은 사람 쳐내버리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 남는 사람이 지금 하냐고 무슨 자기네들은 잘한다고 하는데 남들이 볼 때 별로 인기도 없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자기네들만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 지지도 필요하고 노동자 지지도 필요하고 또 경영자들 필요하고 화이트카드들 다 모여가지고 이것이 50% 되는 거지.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빼고 난 다음에 어떻게 50%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꾸준히 말하면은 누구를 지지하는 거다, 누구를 편드는 거다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총선에 표가 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비록 내 마음속에 저 사람 제일 싫더라도 저 파 때문에 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선거를 앞두고 다 모아가지고 전체적으로 50%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포용과 반영과 화합의 정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황교안 대표님 또 주호영 계시지만 정말 이 당이 지난번 지난번 당 대표 뽑을 때 모였던 여러 출마자들 후보자들 그분들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이 다 모여가지고 이번 총선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이번 선거에 겨우겨우 이기는 거지. 만약 그것을 못하게 되면 소수파가 되고 소수파가 되면 그 다음에 지금 지도자들이 다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감옥을 할 때 이유를 대라면 이거 수없이 많아요. 뭐 황교안 대표는 검찰에 계셨으니까 알겠지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털면 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 지고 나면은 전부 줄줄이 그야말로 힘셌던 사람들 다 감옥 갈 거니까 감옥 가기 싫으면 정말 한 분 한 분 다 힘을 모아서 50%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모으자. 근데 그 일을 오늘 우리 희망위원회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을 시점으로 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임고문 회장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인사 말씀은 이걸로 끝났고
이제 축사 격려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하시고 국회 운영위원장을 거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대통령 윤석열 조직 총괄 본부장을 역임하신 주호영 우리 원내 전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목이 좀 잠겨서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코로나는 아닌데 목을 좀 많이 쓰지 말고 뭐 하면서 약을 주는데 아침에 먹었더니 체면제 성분이 좀 졸려요. 꼭 졸고 그랬습니다. 약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지난 대선에 우리 강동호 위원장님이 중심이 된 우리 희망위원회가 엄청나게 큰 조직력을 가지고 우리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됐는데 이 귀한 분들을 그냥 선거 한번 끝나고 안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직을 해서 보니까 뭐 너무 훌륭하시고 이 일당백 되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참 든든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국회의 한다 하길래 시국회의 하면 뭐 심각하게 뭐 이런 걸 하는 건데 뭡니까 이랬더니 우리끼리 의지를 다지고 서로 인사하는 자리고 그래서 안심은 했습니다만, 괜히 제 이름으로 사무실 빌리가 시국회의가 해가 또 뭐 이래서 하면 걱정을 했는데, 우리 김정기 박사님 모시고 오늘 좋은 강연 듣는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무릎을 꽂으면서라도 안 졸고 강의 잘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정권 교체가 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절반밖에 되지 않은 정권 교체 아닙니까?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면 국회에서 예산이든 입법이든 뭐 다 스톱이 되고, 또 정부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러니까 사실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우리가 일당이 되어야만 완전한 의미의 정권 교체이고, 지금은 그렇지도 못한데 민주당은 더 하지만 우리 당도 아직까지는 정비가 제대로 안 돼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대로 빨리 정비를 해서 선거 대비하고 이래서 정말 압도적인 다수로 당선이 돼서 대한민국을 정말 정상화하고 국민들이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 완전한 의미의 정권 교체라고 생각하고 다 같이 분발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보니까 여기에도 내년 총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당이 공정하게 공천심사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우리 동지들 간에 승복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 총선 선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모레 80이라고 자랑하시는데 우리 강동호 위원장님 저 작은 체구에 아직도 열정이 넘쳐나시는데 부디 앞으로도 한 10년 이상 더 힘을 내셔서 후배들을 동행하시고 우리 이 나라가 바로 서는데 크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당 대표도 지내시고 총리 권한대행까지 지내신 우리 황 대표님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응원하기 위해서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또 김정기 박사님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영어하면 또 김정기 영어 유명하고 우리 상하이 총영사도 하고 이 저녁자리 같은 데 있어 보면 국제 정세에 대해서 정말 해박하신 분인데 오늘 강의가 많이 기대됩니다. 좋은 강의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역임하신 우리 전 당대표 황교안 전 당대표님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두 종류가 있을 거예요.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위를 점령해서 이기는 방법이 있고, 아마 이제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저는 위를 확보해서
결과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음 총선에 그게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큰 싸움을 해야 이기지 그냥 아등바등 해가지고 5표, 5표, 10표 이견이진이 해가지고 하기보다는 큰 싸움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통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 이야기. 왜 난데없이 통일이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큰 과제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뤄내야 될 과제. 우리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자식 아들 딸들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이런 과제가 바로 통일입니다. 근데 이걸 생각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정말 통일의 적기입니다. 그런데 금방 되진 않아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김정은이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김정은. 예, 39일 거예요. 우리나라 나이로는 40. 몇 년 더 살까요? 이 자식 오래 살면 안 됩니다. 그래, 갑자기 그래서 5년 뒤에 더 자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김정은이 사망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경로로든지 사망하면 북한은 지금처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이 무너져가지고 우리에게 참 큰 부담을 주게 되고 뭐 세계 정치 순세가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서는 정말 이 위기 상황을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견뎌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어제 갑자기 이제 비상 경보가 내려져가지고 다들 그냥 막 깜짝 놀랐는데 뭐 이런 이유보다 더 중하고 힘든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통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전국 남처럼 하겠다고 하지만 통일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표가 아니라 이것은 나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깨어 있는 우리 여러 동지님들이 또 선배님들이 꼭 있어야 될 것이 통일이다. 제가 지금 이제 통일 이야기를 제 유튜브를 통해서 3번째 얘기를 했어요. 한 10여 차례 하려고 합니다. 대개 우리 통일의 방향도 나오고 감사합니다. 방법이 나올 거예요. 근데 하지 않으면 저는 사실은 이제 앞으로 30년 뒤에는 그 반드시 김정은이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이제 뭐 북한은 말할 수 없는 큰 혼란으로 빠져들게 되죠. 그때를 대비해야 돼요. 빨라봐야 길어봐야 30년입니다. 그 전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건강 상태를 보면 말이죠.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약간 시간이 좀 지체가 돼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드려요. 선거에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가 살아가느냐 망하느냐 이런 문제라고 하는 점에서 좀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제가 또 뭐 지난 당대표 선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30년 자유민주 정권을 창출해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30년 자유민주 정권을 창출해내야 된다. 야, 그거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근데 아까 우리 강동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하지만 우리가 그 30년 사이에 한 번이라도 정권을 뺏기면 이제 우리는 70%, 80% 가까이 갔던 사회주의 국가로 바로 가는 겁니다. 저는 평생을 공안검사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간첩자 문제에 했었고 부정선거, 선거 사업 잡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성과를 내가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말 지난 문재인 정부 3년을 거치면서 보니까 정말 한 번만 더 정권 뺏기면 견딜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뭐 그냥 아마 추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추측을 얘기해 본 일이 없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또 우리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 번이라도 더 뺏기면 그때는 바로 사회주의로 간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안 뺏기려면 언제 얼마 동안 안 뺏기면 되냐? 그래서 30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89년으로 기억되네요. 임종석이를 구속했습니다. 임수경이를 북한에 보낸 이 국가본부 위반 혐의로 구속을 했어요. 그런데 30몇 년 지나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나는 그 임종석이가 대통령 비서실장 된 것을 보고 정말 정확했습니다. 이 자들이 한 일이 뭐냐면 의식화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다 R 공부를 한 겁니다. R. 혁명 공부를 한 거예요. 어떤 놈은 NLPD야, 어떤 놈은 CD야, 어떤 친구는 PD야. 다 이게 혁명 공부를 한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그때는 대학생으로서 그런 수업을 했지만 그동안 그냥 그렇게 하고 만 게 아니라 계속 준비를 한 자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계속 우리 사회의 혁명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들의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입니다. 공산혁명입니다. 그걸 위해 준비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 깔려있고 얼마 전까지 정권을 잡았던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의 싸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뭐 1년, 아니 5년, 10년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래저래 뭐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한 바에 의하면 임종석이가 늙어서 혁명을 꿈꾸지 못할 때가 돼야 우리가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 저 친구가 뭐 50대 중후반일 거예요. 30년은 지나야 80 중후반 됐는데 이때 뭐 혁명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버텨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그 친구들이 이제 일할 수 없을 때까지 저는 옛날에 이렇게 좀 남북이 함께 전민련 남측공 전민련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이 단체에 그 남측공부에 보면 나이 많은 좌파운동포들이 좀 복잡하게 쌓여 있어요. 뭐 70, 80 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혁명을 꿈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만 하면 다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이들의 준비가 계속 혁명을 꿈꿔왔기 때문에 만들어왔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뭘 해도 편지 하나 써도 이게 다 국가보안법 위반이 됩니다. 아니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판결이 났었어요. 이게 전민련 남측본부예요. 예? 전민련이 아니라 전민련. 맞습니다. 맞어요. 범민련 북측본부 남측본부. 그 이자들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강희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름이 희남이냐? 희망의 남쪽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 과거를 이름에 담아놓은 거예요. 제가 지금 임종석이 80세 넘어야 혁명을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그냥 허언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들의 선례를 보고 제가 신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30년 동안 우리는 뭘 하는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라를 지켜야 되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나라를 지켜야 돼요. 제가 당대표 출마 선언할 때 제가 냈던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통합이에요. 통합. 그래서 바른미래당 또 그때 전진 4.0 이런 당들을 이제 다 통합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다만 한 가지 더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통합은 좋고 귀한 것인데 여기에 가짜 세력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 간첩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 저는 그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른미래당 출신들 중에 일부가 암적 존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빼고 나머지는 다 통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30년 정권을 만들어 가겠는가 하는데 제가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19대 대선에서 우리가 얻은 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4%죠. 홍준표 후보였습니다. 24%. 문재인은 몇 퍼센트 얻었죠? 41% 얻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 우리 당에 들어와 있는 안철수 후보가 있었어요. 안철수 후보가 얻은 표가 몇 표인지 아시나요? 21%였어요. 21%. 그러니까 홍준표 24%, 안철수 21% 합하면 45%였어요. 그런 어목한 때도 우리가 이겼다는 것이에요. 합하기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정말 어렵고 좁은 길이긴 하지만 그런 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정권을 지켜내야 된다. 30년 동안. 그러고 나면 아마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우리가 꿈꾸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야, 30년을 어떻게 기다려? 우리가 이미 7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거 지켜내지 못하면 안 되는데 우리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되죠. 그래서 여기 뭐 저보다 연세가 더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모두에게 제가 좀 책임을 좀 드리겠습니다. 30년 동안 돌아가시면 안 돼요. 돌아가시면 안 돼요. 뭐 농담 같지만 또 진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30년 정권을 만들어 가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내려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뭐냐면 정통 보수 정당의 세월입니다. 우리가 혼자 싸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짜와 같이 하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통 보수 정당 찾아서 이분들과 뜻을 함께하고 지혜를 모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줄여서 말하자면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국민시원정당. 제가 국민시원정당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국민이 시원한 정당. 국민이 시원하게 느낄 수 있는 정당. 국민시원정당. 현실적으로 말하면 싸워야 할 때 싸울 줄 아는 정당. 제가 당대표가 됐을 때 2019년도에 당대표가 돼서 맨 처음 낸 메시지가 싸워 이기는 정당이 되자였습니다. 싸워 이기는 정당이 되자. 둘째는 대안이 있는 정당을 만들자. 셋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을 만들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이제 우리의 과제가 남았습니다만은 싸워 이기는 정당이 된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싸워주기를 바라는, 우리는 싸워주기를 바라는데 그냥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구석에서 말만 하게 되면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뭐 몇천 명이 이제 이렇게 좋아요를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확 줄어서 뭐 몇 명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래요. 좋아요 뭐 이런 것들 말이죠. 근데 결국은 정말 필요한 싸움을 하는 얘기를 메시지를 낼 때 그럴 때 확 지지도가 올라가더라고요. 뭐 지지도라기보다 한 건 한 건에 대한 반응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 아닙니까?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들이 정치 아닙니까? 학자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꼭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된다. 아무 때나 싸우면 미친놈이죠. 그래서만 싸워야 될 때는 함께 싸워야 된다. 그것이 제가 이제 국민을 시원케 해드리는 정당, 국민시원 정당입니다. 한가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요 다음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겨도 그 다음에 지면 도루묵입니다. 이제는 도루묵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래 얘기를 했는데 미래이면서
또 현재의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존경하는 우리 강동호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이게 잘 도와드리지 못해서 약까지 드시게 된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 고생 많이 하셨죠. 우리 정말 너무 우리 김충환 위원장님도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메모를 다 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좀 꿈꾸던 그런 자유대한민국 만들 수 있도록 힘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김정기 박사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우리 여기에 국민희망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계십니다. 지금 현재 당협위원장님이신데 우리 금천구에 지금 당협위원장을 하시지만은 우리 공기업 박물관 사장님들을 거쳐서 이렇게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금천에서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강성만 위원장님 모시기 전에 우리 국민희망위원회 청년본부장 최원준 청년본부장님을 여러분 앞에 소개 올리겠습니다. 강성만 금천 당협위원장님 말씀 끝나면 바로 우리 김정기 박사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강성만 공동위원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선배 동료 강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오늘 호국 보훈의 달 시작하는 날인데 애국 선열이 있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켰다면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 동료님들이 있어서 지난 대선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가까스로 지킨 것 같습니다. 맞죠?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당 안에 있는 사람이고 또 수도권 험지에서 위원장을 오랫동안 해온 그런 사람으로서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지금의 시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도 어렵고요. 또 저희 당도 아직 인기가 올라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3분의 1, 민주당이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중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은 이제부터 저는 시작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우리가 비관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험지 아닙니까? 금천이면 수도권 제일 험지입니다. 사지라고 하고. 그리고 내년 총선은 어차피 윤석열 정권 2년에 대한 중간 평가입니다. 우리가 그걸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중앙에서 통치를 잘 해주시는 것, 그것은 이제 저희 영역 바뀌고요. 저희들은 또 지역에서 후보의 경쟁력, 후보의 거는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잘하고 계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민주당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해서 검찰 정권이다, 검찰 공화국이다 이런 선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검사들 대거 공천할 것이다 이런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벌이고 있고 한데 그것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검사에 묶어두려는 말하자면 무능한 대통령이다 이런 이미지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좀 깨닫기 시작했어요. 지난 1년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보면서 국회에서 전혀 협력을 받지 못하는 정말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도 대통령이 국가적인 현안을 딱딱 정리하고 가시는 모습을 보고 한미동맹, 북한이 하죠.
또 국제정세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신냉전 시대로 변하니까 한일 협력 복원하죠. 노사법치주의 뭐 이렇게 탈원전 폐지 뭐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다음에 뭐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분규 엄정 뭐 대처. 그다음에 뭐 방통위원장 심지어 중앙선관위까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거 여러분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이런 어려운 조건에서 불과 1년 만에 이런 현안들을 이렇게 국민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정리해 나가는 대통령 보셨습니까? 못 봤죠? 그 국민들이 이제 그런 걸 좀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특히 그 한일 관계는 그 다루기 어려운 사안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그냥 일본하고 뭐 좀 했다가는 외국노다 얼마나 공격을 받습니까? 그런데 과감하게 과거는 과거고 이제 미래를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 이런 결단은 대단한 결단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잘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 당이 조금만 뭐 여러 선배님들 말씀처럼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선거가 또 의외로 승리할 수도 있다. 또 대통령 공격할 게 없으니까요. 만만하게 김건희 여사 한번 주가 조작입니다. 이거 결혼하기 10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 사건이 진실이 뭔지 명확하지도 않고 또 무혐의로 많이 처리된 사건 막 물고 뜯은 게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은 별 약점이 없는 것 같아요. 저쪽은 돈봉투다, 뭐 김남국 코인이다. 앞으로는 뭐가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총선에 희망을 가져보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내년 총선은 우리가 자유 하는데 져서는 안 되겠죠. 지면은 0.7%를 이긴 이 순간에 우리의 이 기분이 다 끝납니다. 져야 할 자유가 없는 선거, 이것이 내년 총선이다. 절대로 우리는 질 자유조차 없어요. 반드시 150석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정권을 재창출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또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자유대한민국이 지켜진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을 위해서 이제 국민희망위원회가 다시 강동호 우리 총괄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정말 굳건하게 뭉쳐서 당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지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광화문을 뭐 50번 60번 나가고 당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늘 다른 목소리를 내시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할을 끝까지 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선봉대이자 마지막 도구가 저는 국민희망위원회다. 그리고 대통령 주변에 국민통합위원회가 있다면 국민의힘 곁에는 국민희망위원회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이십니다. 자 이제 강연에 초청 강연에 앞서서 방금 광역 단체장님들부터 지금 축사 메시지가 여기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시 빨리 읽어드리고 김병기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님께서 보내온 메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수호를 위한 국민희망위원회 대한민국 시국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강동호 총괄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도모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대한민국 시국회의를 통하여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외교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글로벌 경제 위기 속 민생 경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시국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3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대신 읽었습니다. 다음은 대구시장님도 보내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장
홍준표입니다. 오늘 국민희망위원회 시국회의에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가는 민주당의 폭주로 정쟁만 앞세워 윤석열 정부 성공에 협조가 아닌 방해꾼 앞잡이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가장 리더십이 강력한 강동호 위원장님이 노력하고 계신 국민희망위원회가 자유의 보수의 큰 결성 목표를 달성시까지 대한민국의 역사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주시길 소망합니다. 강동호 위원장은 수십 년 전부터 함께했던 강직하고 정치력이 뛰어난 선배 정치인으로 모시고 있으며 늘 존경하는 총괄위원장이십니다. 오늘 국민희망위원회 시국회의에 함께해 주신 임원진 여러분, 모두에게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노력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들이 꼭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국민희망위원회 시국회의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도 축하드립니다. 대구시장 홍준표. 다음은 대전광역시장이 또 보내오셨습니다. 국민희망위원회 시국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를 마련해 주신 강동호 위원장님과 관계되시는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숱한 역경과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국민의 결집된 힘으로 자랑스러운 성취를 이뤄낸 참으로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 대전광역시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류 경제도시 대전을 실현하여 윤석열 정부와 대한민국의 성공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훈. 경상북도 의사님 나분이 또 보내주셨어요. 국민희망위원회 강동호 위원장님, 시국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자유와 공정을 위하여 거짓과 부패, 기득권, 좌파 세력 척결, 민주주의 정서와 투쟁을 하고 있는 동지 여러분께 경의와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 경상북도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힘을 보태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사 부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국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국민희망위원회 강동호 위원장님과 회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청남도도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희망위원회 시국회의 결의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호 위원장님 무대로 올라가시고 임병웅 성북을 당협위원장님, 권순영 고양갑 현 당협위원장님 두 분께서 결의문 낭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국민희망위원회 창립 목표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다음 6개항을 지켜야 한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수호에 앞장서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부정부패 비리에 물든 수구 기득권 좌파 세력을 배격하여 도덕적 정당성에 스스로한 정의 구현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북한의 핵무장을 배격하며 한미 동맹의 강화와 한반도 전술핵 해치 등 국방력 강화를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자편적 이념을 배격하는 동시에 국민교육의 재정립을 위해 헌신한다. 하나, 우리는 민생경제를 병들게 하는 좌파 이념 경제 정책의 획기, 좌파 노조와 좌파 언론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반대한다. 하나, 우리 국민희망위원회는 자유된 민주주의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2023년 6월 1일 국민희망위원회 율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임병웅 성북을 당협위원장, 권순영 고양갑 당협위원장님께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신문은 연합경제뉴스 김태정 사장께서 직접 오셔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비디오와 녹화, 유튜브 또 여러분에게 드리는 사진을 사무실에 비치해 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고 혹시라도 이 명패 잊어버리셨으면 주민등록증 못 찾는데 잊어버리신 분 계시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앞에 데스크에 놓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희망위원회 강도 우리 총괄위원장님께서 기도하시는 시국 회의는 이것으로 마쳐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국민희망위원회는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역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강력한 리더십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앞서서 우리 강동원 총괄위원장님을 주셔서 더욱더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국민희망위원회 시국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